근관 치료의 과정이라는 게 참 복잡하죠. 가운데 있는 사진은 실제로 우리가 근관 S를 통해서 본 모델이고, 오른쪽은 제가 에이펙스 쪽에 부근관이 얼마나 많나 이걸 보기 위해서 개원 초창기에 발치된 치아에서 파일로 부근관들을 찾아서 제 눈으로 보이는 거에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부근관들이 많이 보이죠. 왼쪽처럼 단순하게 근관이 하나면 우리가 메카니컬한 제거로도 근관 치료가 충분히 되겠죠. 하지만 두 번째나 세 번째처럼 근관이 복잡하기 때문에 NaOCl 등 화학적인 치료를 겸하게 됩니다. 엔도이즈를 사용하면서 훨씬 더 조금은 편안하게 들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 엔도 루틴은 와동 형성을 하고 이니셜 파일링을 보통 시행을 하게 되죠. 그 이니셜 파일링 때 우리가 근관장 측정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근관장 측정기가 거의 정확합니다. 근관장 측정기에 0.5로 저는 초기 근관장 측정을 잡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찍고 거기에서 물론 이제 페이텐시가 보일 때죠. 페이텐시가 잡힐 때 거기서 2, 3mm 정도 빼고 A 모드 M에서 2, 3회 정도 엔도이즈를 시행합니다. 근관장 충전 직전에 D 모드로 M에서 2, 3회를 시행한 후 근관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주길 충전이 아닐 경우에는 우리가 발수나 근관장 확장 후에 마지막 단계에서 D 모드로 2, 3회 정도 시행하고 임시 가봉을 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엔도이즈 사용 시 심장 박동기 착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겁니다. 저희가 병원에서 환자들 접수를 하면서 기왕력 체크를 할 때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심장 박동기 착용 여부는 확실히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3세 남한으로 임플란트 한 치아가 부러졌어요 라는 주소로 23년 3월에 내원하셨던 환자분입니다. 46번 부위. 일단 23년 7월에 임플란트는 마무리했고요. 다시 상악, 좌측, 소구치와 견치 부위에 문제가 있어서 내원을 하셨습니다. 이때 상악, 지금 PFM에 의해서 하악, 견치와 소구치가 다 마모가 심하게 돼 있었습니다. 위에 치료하실 때 아래를 교합을 올려주면서 치아 위로 올렸습니다. 크라운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크라운을 시행을 했습니다. 46번인데 지금 보시면 근관을 보시면 근관이 두 개고 뭔가 조금 복잡하죠. 오른쪽처럼 일단 근관장 측정을 이니셜 파일링을 해봅니다. 뭐가 구부러져 있고 그 다음 보면 이렇게도 찾아보고 저렇게도 찾아보고 왼쪽 아래 보면 끝까지 끝에서 두 개로 들어가고 사진을 좀 틀어서 찍어보고 근관장 확장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또 바이오세라믹 실러 예전에 초창기에는 MTA 나왔을 때 믹싱해서 쓰던 거를 최근에는 시린지 타입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바이오실이라고 그 전에 지금은 바이오실을 쓰고 있습니다. 그 전에 다른 거 좀 쓰다가 오른쪽 사진은 바이오실을 넣고 마스터콘 피팅을 같이 하고 사진을 하나 찍어봤습니다. 근관하고 근관 사이에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연결된 부분 보이시죠? 이런 게 엔도이즈를 사용했을 때 치수 제거가 조금 더 용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생각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초진 사진이고요. 24년 1월 사진입니다. 이런 부분 보시면 에이펙스 쪽에도 부근관 있는 부분 실러가 다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케이스 2입니다. 40세 여환으로 24번 부위 따뜻한 물에 아프고 치아색이 변색됐어요 하고 내원하셨어요. 구강 내 시진을 하셨을 때는 캐리어스가 있다거나 다른 별다른 증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프다고 하니까 그래서 파노라마를 찍고 와서 보니까 플레이트가 박혀 있어요. 왼쪽 위에. 그래서 예전에 사고가 나서 수술했다고 환자분이 이야기하셨어요. 찍은 날 사진을 보니 아마 이 플레이트의 스크루가 이 에이펙스 쪽에 자극을 주어서 신경관이 변성되면서 변색이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엔도를 진행하게 됐고요.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파일이 많이 구부러져 있는 게 보이죠. 이런 경우도 23년 12월 22일에 제가 이제 그 전에는 근관 치료를 하면서 에이펙스 리전이 있다거나 근관 치료 중간에 위에 칼시팩스로 막아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임시 감봉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이 깨지면서 감염되는 걸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안입니다. 이거 과학적인 건 아니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칼시팩스를 같이 혼용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에 신경치료 마무리를 하였고요. 25년 1월 달에 환자분이 다시 오셔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부에는 공간이 있지만 원래 이 환자분이 초진 사진 보면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환자분한테 말씀드리고 공간은 형성을 하겠습니다. 이 공간을 메꾸면 치아가 커질 거예요. 이야기하고 보철을 했던 거고요. 신경치료 후에 지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67세 남한이고요. 오른쪽 위에가 아파요 라는 CC로 24년 6월에 병원에 내원한 환자분입니다.
제1소구치와 제2소구치 근관장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사진에 근관 충전을 마무리한 사진입니다. 에이펙스 쪽에서 에피카 3분의 1 부위에 부근관 부분에 실러가 밀려 들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엔도위즈를 사용하면서 부근관에 있는 치수도 조금 더 삭제가 편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기 NaOC를 사용 안 하신다는 분들도 계셨고 하지만 저는 지금도 같이 혼용합니다. 예전에는 뭐 RC 프랩도 써봤고 할 건 다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셀라인하고 NaOCR만 쓰고 있습니다. 왼쪽 아래 이가 시리고 아파요라는 주소로 24년 8월에 내원했던 67세 남한 분입니다. 이거는 뭘 보여주고 싶었냐면 원심근관 에이펙스에 많이 휘어있는 근관이 보이시죠? 사실 뭐 좀 힘들 수도 있고 쉽다고 할 수도 있지만 끝까지 다 제거가 되고 마무리된 케이스입니다. 22세 남한으로 46번 부위가 시리고 아프다고 내원한 환자분으로 25년 2월 내원하셨습니다. 오른쪽 위 이니셜 파일링을 했을 때 이 끝부분을 보시면 파일이 많이 휘어져 있는 게 보이죠. 이 환자에서는 저는 뭐 8번 파일이나 6번 파일까지 써서 엔도를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10번 파일까지만 있습니다. 잘하려고 노력하려면 8번 파일이나 6번 파일도 가지고 엔도를 해야 되겠죠. 개업이 입장에서 뭐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하기 때문에 10번 파일이 제일 작은 파일인데 이 에이펙스 끝에 보면 이렇게 휘어 있는 게 보이고요. 디지털 루트 여기 잘 보시면 여기서 S자형으로 휘어지는 게 다시 보입니다. 그래서 페이턴시 확보가 안 됐을 때는 그 상태에서 D 모드로 2, 3회 정도 합니다. 그리고 2, 3mm 빼고 나서 A 모드로 다시 하고요. 뭐 진행을 하는 거죠, 엔도에. 여기 보시면 S자형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부분도 우리가 GP코는 안 들어가 있지만 실러는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치수는 다 제거됐다고 봐야 되겠죠. 42세 남한으로 15번인데 이근관을 보여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보시면 실러랑 필러가 잘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그 필링을 뭐 어려운 말로 하면 컨티뉴스 웨이브 테크닉이라고 그러나요? 열가압 충전 후에 백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한번 이게 정말 어떻게 되나 이런 엔도위즈 초창기 사용했을 때입니다. 제일 처음에 이니셜 파일 루트 랭스를 재고요. 그 다음에 마스터 파일을 하는 거고요. 마스터 콘. 이게 저희가 실러를 충전하고 GP콘을 그냥 손으로 그냥 쭉 눌러주는 거죠. 넣어보죠. 근데 에이펙스 쪽에 약간의 공간이 보입니다. 제가 열가압 충전으로 GP콘을 좀 눌러줬을 때 같이 실러랑 이게 GP콘이 더 들어가 있는 게 모습이 보입니다. 16세 여한으로 연구치가 안 나와요 라는 주소로 24년 10월에 내원했던 환자분입니다. 47번 부위가 많이 썩어 있고 좀 시리고 이런다고 그러죠. 엔도를 진행하게 되고요. 일단 디지털 사진을 찍었고 근관장 측정을 했고 매지알 근관장 측정을 할 때 이 찍는 과정에서 환자가 씹었나 봐요. 에이펙스 쪽에서 지금 넘어가 있죠. 그래서 당일 근충으로 빨리 끝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위에는 좀 긴가민가 하죠. 그래서 14일 날 일단 디지털 쪽만 마무리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 약간 휘어있던 부분도 여기 휘어있던 부분도 실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학생이라 이게 시간을 잘 못 냈는데 여기에 원심 근관은 당일 충전을 했고 근심 근관은 에이펙스 넘어가 있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원일에 필링을 마무리했습니다. 25년 2월 24일 사진입니다.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가장 최근에 엊그저께 했던 케이스인데 70세 남한으로 앞니가 누르면 아픈 느낌이 있고 색이 변했어요 라는 CC로 25일에 저희 병원에 내원했던 환자분입니다. 에이펙스 리전이 보이고요. 여기도 연결되어 있는 보입니다. 피스툴라도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관 입구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30년 넘게 치과 의사를 했지만 아직도 입구 찾는 게 어려워서 혹시 다른 데로 빠져나갈까봐 엔도 담침기를 놓고 사진 하나 찍고 근관장 입구를 찾아갔습니다. 이니셜 근관장 측정을 했고요. 그날 바빠서 중절치만 일단 먼저 시행을 했고요. 3월 5일 날 내원시 측절치에 근관 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똑같은 과정으로 근관 입구를 찾아가는 과정이고요. 마스터콘 핏을 뭐 이런 경우는 마스터콘 핏을 하고 사진을 찍어봅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잘 들어가나. 실러를 짰는데 실러가 이렇게 넘어가 있습니다. 이런 에이펙스 리전 있는 경우는 별 개의치 않습니다. 실러가 넘어가는 거는. 뭐 나중에 문제가 되면 AP콜을 해도 되는 거고. 제가 엔도위즈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사용 후기입니다. 훨씬 편안해졌다는 겁니다. 뭐냐면 예전에는 발수하고 아니면 엔나지를 하고 왔을 때 그 다음날 파일링을 저는 통상적으로 첫날 발수할 때만 인젝을 합니다. 마취를 합니다. 엔나지 할 때는 마취를 거의 안 하고 합니다. 좀 전에 강의하셨던 분도 이야기하셨는데 보험 때문에 3회법을 많이 사용하고요. 당근관 같은 경우는
지금은 뭐 거의 뭐 축충도 많이 합니다. 예. 근데 예전에 이제 보면 발수나 엔나지를 하고 와서 그 다음에 왔을 때 파일링을 하면 종종 아프다는 경우가 있었어요. 벌프 잔사가 좀 남아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엔도이즈를 사용하고 나서부터는 그런 게 훨씬 더 줄어들었어요. 그 다음에 왔을 때 좀 아프다거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그리고 또 하나 세이브 타임. 엔도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편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러니까 새로운 기구를 사면 저희가 세금 문제에서 세금 감면을 조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딘가는 투자를 해야 되고. 사실 저희 치과 의사들이 한 3년에서 5년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죠. 저는 지금 개업한 지 31년 됐거든요. 지금까지 비교적 매너리즘에 안 빠지고 조금 해올 수 있었던 거는 새로운 기구가 나오고 새로운 게 나왔을 때 사용해 봄으로써 조금 더 좋아지는 게 느끼는 것 같고요.